이청준 작가의 축제라는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 극문학이고, 여기 나온 유명 작가 이준섭은요, 이청준 작가 자신의 모습이야. 자전적 소설이고요. 이게 어머님 장례식을 갖다가 축제로 표현했어요. 축제 그러면 어떻게요? 축제는 장례식이고, 이 장례식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화해되고, 그리고 죽음이란 자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음 세계를 위해서 다 물려주고 할머니가 떠나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보면 유명 작가인 이준섭은 치매를 앓았던 노모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내의 지연이고 딸은 은지와 함께 고향집으로 온다. 유명 작가니까 문학 잡지 기자, 장혜림도 치세차 동행한다. 고향집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13년 전에 돈을 훔쳐 가출했던 준섭의 이복 조카 용순도 나타난다. 자, 이 이복 조카 용순은요, 가족과 동화되지 못하는, 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늘 걱정하는 그런 인물이었어. 동화되지 못하는 인물이고요. 용수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삼촌 준섭이 할머니를 직접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한다. 이렇게 성공한 삼촌이 소설가로 그렇게 성공했으면서 왜 할머니를 모시지 않냐고 큰아들이 모시고 있었거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마당밤, 이게 내부 수사야. 내부 수사. 우리 동화 얘기가 나오거든. 동화 얘기는 외부 수사가 돼요. 치에서 향상과 양과자 등을 늘어놓은 용순과 어이없이 보는 가족들, 그 할머니 제사상에 상위에 돌아가시면 그 차례상 있지. 그 제사상 위에 양과자를 갖다 올려놓은 거야. 할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할머니는 생전 입에도 안 대신 그런 걸 올려놓으니까 가족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 대립하고 있어요. 용수는 취해 있고요. 강준희님, 꼴값 자는 것들이라냐? 살아생전 안 잡수시던 걸 제상에 올려놓는다고 잡순다더냐? 한평매형도요. 그렇게 취해갖고 무슨 할머니 앞에 볼낯이 있다고 나서냐? 물건을 집어 던지면 이제 제상에 올려놓은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비켜 쓰거라. 용순 술병을 따려다. 왜요? 내가 술집 여자 딸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댁네들은 뭐 그리 잘났어요. 삼촌 소설에 좋게 써져 있으니까 이제 소설에는 이게 이제 여기 인물들이 다 좋게 그려져 있나 봐.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지들 마세요. 잘난 삼촌 때문에 집안 광고는 잘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할머니 제대로 모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내 잔 드리는 거 막지 말아요. 하면서 이제 큰소리를 빵빵 치고 있어요. 지연은 누구였어? 지연은 이준섭 작가의 아내지, 그지? 소설가의 아내. 나와서 다가와. 정말 너무하네. 큰일 치느라고 참아 넘기려고 했더니 정말 못 듣겠어. 용순이 혼자 할머니 생각했어? 할머니 가장 힘들 때 용순이는 어디 있었어? 잘했건 못했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할머니와 함께 견뎠어. 정작 용순이는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해드린 게 뭐 있어? 그리워만 하고 이렇게 철없는 투정만 하는 게 할머니를 모시는 거야? 할머니 얘기를 곱게 하는 게 누군 정말로 그렇게 알아서 그러는 줄 알아? 할머니 모시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나 봐. 그 다음에 동화 얘기 나와. 이 동화는요, 이 소설가 이준섭이 쓴 동화야. 요게 이제 외부 수사가 되는 거야. 동화 얘기 부분이 이제 이 그간에 들어온 거야. 동화 봄낮. 부녀를 타고 있는 지연, 준섭이 할머니를 돌려 누이자 우유를 먹이는 지연, 다가와서 보는 은지. 자, 동화 얘기야. 이거는 지금은 할머니 장례식장 밤이고요. 아이
내레이션. 할머니는 이제 갓난 아기가 옹알이 하듯 웅얼대거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두 손과 두 다리를 오므린 채 밤낮 없이 며칠씩 긴 잠을 주무십니다. 그러나 은지는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 모습이 조금 더 흉하거나 우습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기로 태어나시기 위해 은지네를 떠나가실 준비가 거의 끝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할머니는 아기가 되어가지고 다른데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윤회사상이지. 이게 윤회론적 윤회사상이고요. 은지는 지금의 할머니와 영영 헤어져야 하는 것이 점점 섭섭하고 싫어졌습니다. 야, 할머니와 헤어지는 건 섭섭해. 싫어. 그렇지만 할머니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날 거라는 거야. 할머니가 새 아기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은지하고 함께 사셨으면 싶었습니다. 은지는 이 작가의 딸이지, 그치? 지연 우유를 먹이며 그건 할머니의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랑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시단다. 할머니가 계속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지.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쌓이는 건 은지도 이제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지혜가 가득 차면 마음속에서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좋은 일도 그 사랑 때문이고 사랑이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 젖변빠는 준선모. 그 다음에 아빠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은지에게 나이와 키와 지혜를 나눠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나 그 영혼이 다른 곳에서 새아기로 나시게 되는 것도 다 그 사랑 때문이랍니다. 이거 뭐하니? 자손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을 부각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렇게 나이 듣고 쪼그라드는 거. 애기 모습처럼 되는 거. 이거 다 할머니가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 사랑을 다 자손에게 줬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손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을 부각하는 거야. 할머니의 사랑을 부각하는 것이고. 자, 신남바 145번 마을 앞길 차 안 둔덕 아침이야. 여기는 다시 이제 그 장례식장 이야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네. 그 다음날 아침이야. 장혜림 누구야? 같이 온 기자지. 빗새라고 알아요. 빗새라고 안예. 자기 둥지가 없었어. 비만 오면 이 나무 저 나무 밑으로 울어대는 새가 빗새래요. 누굴 상징할까? 빗새는 이 용순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야. 용순 이상한 새도 다 있네. 이 선생님 소설 속에 나오는 새예요. 둔덕이의 나무 곁에 쪼그려 앉아있는 준섭. 소리. 비 오는 밤이면 그 빗의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무슨 놈의 새가 지둥지 하나 못 지닐 팔자로 타고 났을고 푼념하시면서 뒷자리에서 장혜림의 말을 듣고 있는 용순의 모습. 장혜림 소리. 돈 벌러 간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낯선 땅에서 비바람 피할 처나 찾았을까 애태웠대요. 그러면 누굴 걱정했다는 거야? 할머니는 용순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거지. 자, 할머니와가 용순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나무 옆에 앉아있는 준섭의 모습. 소리. 그래서 할머니는 그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을 정성 들어 가꾸면서 먹이도 뿌려놓고 했대요. 말없이 앞만 보고 앉은 용순과 계속 얘기하는 장혜림.
물론 할머니도 그런 마음은 있으셨겠죠. 하지만 칠매를 앓는 할머니로서는 너무나 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소설가는 소설 속에서 인물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대요. 용순을 보며 물론 그 생각들만큼 실제 사는 건 훌륭한 건 아니지만요. 자기 사는 거 변명하는 게 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 요게 소설가가 이렇게 자기 모습, 사는 모습을 넣는데 용순의 모습, 그 소설가 준섭이지, 그지? 소설 속에서 용순의 모습을 빗새로 표현했다는 거야. 자기 생각을 드러낸데. 그러면 준섭이 용순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있었다는 거야. 준섭이 용순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있었다는 얘기고, 용순 둔덕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준섭 나무 옆에 앉아있다. 용순의 옆 시트 위에 동화책이 놓여진다. 동화책 한번 보라고 놓아놓는 거야. 장혜림, 이준섭 선생님이 처음 쓴 동화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준섭을 보던 용순이 눈을 돌려 동화책 쪽을 본다. 준섭은 차 밖에 나무 옆에 앉아 있었지, 그지? 그걸 계속 보던 용순이 이제 눈을 돌려 동화책을 보면 동화책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어떻게 해야겠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면 좋겠지, 그지? 그리고 160 162 동화 봄낮, 이것도 외부 서사지. 흰풀을 듣고 누워있는 준섭모,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주신 모양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손길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어놓듯 곱게 벗어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마한 옛날 모습 앞에 몹시도 씁쓸하고 슬픈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은지 들어와 준섭묘를 들여다본다. 뒤돌아보는 은지, 사과나무 꽃잎이 떨어지고 나무 가지 사이로 흰 배추 꽃나비 날아오른다. 아이, 할머니의 영혼은 팔랑팔랑 하얀 날개짓으로 올라가는 배추꽃나비에 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준서모의 상반신 아이. 은지는 그저 그 할머니의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아기로 태어나기를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얘기를 동화 속 얘기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신 거하고 연결되지, 그지? 사과나무에 꽃잎이 떨어지는데 나무 아래 서 있는 은지. 아이, 할머니 고마워요. 안심하고 떠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자, 용순의 차안 낮. 요게 이제 또 내부 서사가 되는 거지. 동화책, 할머니 그림에서 빠지면 동화책을 덮는 용순의 손. 이 얘기 속에, 여기 있잖아. 요 이제 앞에 그 얘기 속에 이제 그 얘기를 본 거야. 보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면 제가 할머니 대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그 나이를 다시 나눠줄 거예요. 은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용순. 멀리서 반원하는 곡소리가 들린다. 용순이 이제 가족들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그치? 가족들 마음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